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대기업도 아닌데 뭔 모델? 아닙니다. 하다못해 동네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시더라도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AI다, 빅데이터다, 뭐 물류비다, 그 다음에 아까 유통하고 수출 잠재력을 어떻게 높일까요? 그냥 막 가서 중앙정부 가서 나 지원해달라고 떼쓰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들이 할 일이 있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나의 비즈니스의 상품을 뭔가 잘 만들어서 내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모델이라는 거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 건가. 어떻게 만족시키려고 작정하고 계신가요?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내 나름대로. 어떻게 이 물건이 팔릴 거다. 그런 추상적인 생각만 갖고는 비즈니스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드는 첫 번째는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 건가. 그 어떻게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안에 내가 뭐 잘 모르지만 똑같이 감귤 농사를 짓는 분이 여기 뭐 한 10분이 계시다고 가정을 하면 다 뭔가 똑같은 감귤을 생산해낸다면 나는 그저 어쩌면 손해보고 팔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 딜레마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감귤 농사를 져서 고객을 만족시키거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내 감귤이라는 상품을 고객에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를 듣다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너무 마케팅을 할 줄 모르신다. 그냥 물건이 만들어졌으니 들어간 원가 붙여서 이익 내가 한 뭐 몇 퍼센트 남기고 소비자 가격에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AI와 빅데이터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챗GPT에 물어봐서 뭔가 이렇게 답안을 도출해 나가는데 내가 그런 의식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챗GPT에게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챗GPT는 저 질문이 시원찮잖아요? 제가 답변도 시원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챗GPT 시대에 산다고 한다면 내가 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잘 물어보려면 이런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 알아야 제가 나한테 알려줘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 건가.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건가. 이 두 개는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치중하고 있냐면 여기에 치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까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수익만 먼저 내려고 생각해서 모든 걸 다 구성하니까 얘는 곁다리예요. 사실은 1번은 얘가 1번이야. 그럼 난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건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케이스 1이 뭐냐면 고객은 만족시키는데 수익은 창출이 안 돼. 이거 좀 미치는 노릇이죠. 고객한테 반응은 좋아. 근데 돈벌이가 안 돼. 참 사람 팔딱질 노릇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반대의 경우죠. 수익은 나는 것 같은데 고객의 평가는 별로야. 이제 이런 경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저 막 밭대기든 뭐든 많이 팔아서 조금이라도 건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단언코 적어도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모든 농산물 시장도 개방에 대해서 얼마나 그 경쟁이 치열해요. 우리나라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고객도 만족시키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제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면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해봐서 알지만 어떻게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떻게 안 됩니다.
두 가지 균형이 잘 맞춰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좀 깨졌는데 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인지한 가치는 소위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인지하는 가치는 뭐냐면 내가 판매하는 가격에서 내가 뺀 비용이에요.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오늘부터 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가치라는 건 뭐냐면 내가 판매한 가격에서 비용을 뺀 게 가치가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가치를 봐야 된다고요? 고객 입장에서. 그럼 고객의 가치는 어떻게 개선될까요? 고객이 인지한 혜택입니다. 나는 지금 감귤을 샀는데 나는 이 감귤을 먹으면서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라고 느끼게 되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마케팅입니다. 감귤 농사만 깨끗하게 잘 졌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객은 거기서 가치를 뭐냐면 내가 지불한 가격이. 그러면 이 고객이 인지한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물건은 잘 팔려요. 여기에 마케팅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고객이 인지하는 혜택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1993년도에 박상원 씨가 TV 광고에 처음 나와서 히트를 쳤던 광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침대는 뭐예요? 그 다음에 다 알잖아요. 침대가 어떻게 과학입니까? 자는 거지. 근데 침대가 과학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다 바뀌었어요. 그럼 이 침대, 그 에이스 침대가 뭔데? 그 침대에 자면 내 몸이 괜히 과학적으로 뭔가 잘 맞아서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고객이 느끼는 혜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쪽에 고민해 보셨나요? 내가 감귤을 만들고 뭐 물을 만들고 양파를 재배해서 서울의 가락동 시장에 출하시키는데 이런 혜택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최근에 너무 제 가슴에 감동을 준 광고가 하나 있어요. 빈폴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네, 그 의류 삼성에서 나오는. 걔들이 광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의류 광고하는데 태도를 입다. 태도를 입는데요. 뭔지 가만히 보니까 가슴이 확 와닿는 거야. 내가 사무실에 출근할 때 빈폴의 옷을 입으면 나의 태도가 사무실에 적합한 태도의 옷을 입는 거야. 내가 일하러 갈 때 빈폴의 옷을 입으면 일하는데 적합한 옷인 것처럼 나의 머리를 깨우쳐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시는 농산물에 뭘 입히시겠어요? 고객들에게. 그걸 연구하시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높아져요. 여기가 높아지면 게임 끝. 미국 시장에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 시장에 똑같은 감귤을 수출하는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까 보니까 10위 정도 되더라고요. 1위부터 9위까지 있는 나라의 다른 나라의 감귤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가격으로? 아니에요. 이거로 이기셔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만드는 감귤은 어떤 혜택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지를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제안해야 돼요.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 작업이 되면 물류비 상승하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보다 훨씬 높게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내가 원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